정말 큰 기대와 주목을 받았던 넷플릭스의 광장. 여타 작품들과 달리 넷플릭스가 광장을 드라마화한다고 했을 때 유독 의미가 크게 느껴졌던 이유는 원작 웹툰 자체가 워낙 수작이었기 때문이죠. 느와르 장르를 좋아하시는 독자들 사이에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감동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았는데요. 2편 초반까지는 원작과 비슷한 스토리 라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작 웹툰은 생략된 장면들에 대해서 인물들의 대사와 이어지는 씬을 통해 스토리라인을 이해했던 반면 드라마는 감정선과 스토리라인을 더 섬세하게 다루는 포맷인 만큼 63편 분량의 웹툰을 더 짧은 분량으로 압축하는 대신 이야기의 맥을 웹툰보다 더 섬세히 그리기 위해 원작에 충실한 작품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광장 장면이 초반에 잠깐 회상신으로만 등장하고 11년 후 다시 펼쳐지는 광장씬은 끝까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작 팬 입장에선 결정적인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만큼 스토리가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후반 광장씬이 없었던 것인데요. 댓글에서 이건 다른 작품이라는 반응들이 쏟아진 이유도 배우들의 연기와 액션 같은 것은 부수적일 정도로 다른 스토리라인에 대한 아쉬움의 감정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속 차영도가 이금손을 만나는 중앙직원 빌딩 옥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광장을 언급하는 대사에서 제작진이 서울이라는 공간 자체를 광장으로 은유했다고 이해했습니다. 원작의 스토리라인과 감정을 기대했던 팬 입장에선 낯선 이야기에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과감한 시도는 흥미로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작의 서사를 충실히 옮긴 버전을 먼저 선보이고 이후에 세계관을 확장하거나 재해석한 형태의 파생작품 혹은 스핀오프 드라마로 풀어냈다면 원작 팬과 신규 시청자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방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애초에 기획했던 넷플릭스 드라마와 원작 웹툰 비교는 접고 넷플릭스 드라마 광장 자체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결말까지 리뷰하겠습니다. 11년 전 광장. 두 조직과 국회의원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기준은 체급이 다른 상대를 가볍게 눕혀 승리합니다. 냉동 창고에 잡혀있는 봉산의 차 실장. 보상물을 찾지만 외국인 살인 청부업자에 의해 살해됩니다. 횟집에서 만나는 구봉산과 이주은. 반갑게 만났지만 구준모가 데려온 청부업자의 정리를 부탁합니다. 무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구봉산. 한편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기석에게 구준모의 뒷정리를 부탁하는 이주은. 천하범과 함께 디크로에 도착합니다. 외국인 청부업자에게 나를 주겠다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제대로 못할 일은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벨이 꼴린 구준모가 기준을 들먹이며 기석의 감정선을 건드립니다. 구준모의 따귀를 때리는 기석. 선 제대로 넘었다며 구준모가 흥분합니다. 청신 캠핑파크를 운영하는 기준을 6년 만에 찾아오는 기석. 회장님이 주은을 맡아달라고 했단 말을 전하며 다 그만두고 나도 여기 와서 일이나 할까 라고 합니다. 기석이 돌아갈 때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별다른 답이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JW 갤러리로 돌아온 기석은 주차장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내려갑니다. 고양이라는 걸 알고 밥을 주는데 칼을 들고 달려드는 양아치를 막아냅니다. 때로 몰려드는 양아치들. 용서해준 양아치에게 칼을 찔리긴 했지만 기석의 전투력에 놀란 양아치들은 도망칩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려는 기석을 기다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 기준에게 동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주은의 조직원들이 장례식장으로 모입니다. 구준모를 데리고 장례식에 들른 구봉산. 구준모는 비아냥대며 국화꽃을 사진 앞에 던지며 울고 갑니다. 자신처럼 매일 악몽인 자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이금손의 조직 개입을 철저히 막는 이주은. 장례식장에 도착했지만 복도에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조직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기준이 이주은과 구봉산에게 그 배우를 묻습니다. 11년 전 약속 이야기를 꺼내며 저는 약속을 지켰는데 회장님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다고 말합니다. 조직을 떠나며 다신 얼굴을 비추지 않기로 약속하는 대신 동생 기석이에게 아무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야기하며 기석이 일, 제가 더 알아야 할 것 없냐고 묻습니다. 원작과는 다르게 이주은 회장은 끝까지 기석의 죽음은 정말 몰랐던 것으로 나옵니다. 천해범과 처음으로 장례식장에서 인사하는 기준. 기석의 집에서 캠핑 비즈니스 서적과 옛날 함께 찍었던 사진, 자신에게 주려던 생일 선물로 양복을 발견하는 기준. 형의 곁으로 돌아가 캠핑 5년장을 꿈꿨던 기준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친구를 배신하는 등 배신이 난무하는 속에서 기준과 기석 형제가 제일 의리 있었습니다. 기석도 형을 위해, 기준도 동생을 위해 자신을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찾아가 형사를 협박해 잡혀온 동생을 죽인 용의자 정희찬을 만나는 기준. 누가 시켰냐고 묻습니다. 먼저 그날 있었던 내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은 네 가족 차례라고 말하자 우리 MAB 만나면 죽여달라고 나와 내 동생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갔다는 정희찬.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생을 쫓아 PC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뒤로 양아치들이 기준에게 몰려갑니다. 기준이 수세에 몰려다고 판단하고 희죽거리는 양아치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라며 누가 시켰는지 묻는 기준에게 달려드는 양아치들. 짜코챙이로 볼을 뚫거나 음료수 캔을 입에 넣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잔인함은 웹툰 못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는 차영도. 기석의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던 이주은이 차영도에게 기석이 누가 그랬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차영도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이주은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 것이 보입니다. 이주은을 회장님으로 부르지만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듯 나중에 자신의 휴대폰에 이주은 이사로 저장해 놓은 것을 보면 욕심이 많아 두 회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앙지검 회의실에선 남기석 사건에 대해 회의 중입니다. 선배 검사가 나중에 아버지가 은퇴하면 검사를 그만두고 주은으로 들어갈 생각이냐고 묻습니다. 난 정말 인간적으로 싫은 선배 검사 역할에 맞게 연기를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배우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검사로서 성공하기도 어렵고 주은에서도 반기지 않을 것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한 노선을 정하고 제대로 올라가 보라고 말합니다. 이금손에게 기회를 주는 선배 검사. 하지만 나중에 이금손을 깡패새끼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다른 검사들처럼 이금손에게 적대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을 두 가지나 가졌지만 일터에서나 집에서나 인정받지 못하는 이금손. 기석을 죽인 죄로 구금되어 있는 정희찬을 다시 찾아온 기준. 동생의 겁에 질린 목소리를 빌미로 무덤방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무덤방에 큰 의뢰건이 올라와 돈벌이로 한 거라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붙여준 변호사는 알고 있으니 직접 확인하라는 정희찬. 무덤방은 죄를 지은 사람 대신 감옥 갈 사람을 구하고 돈을 위해 뭐든 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앱으로 가출 패매들이 많아서 대신 징역사라 돈을 벌고 자기와 같은 변호사는 중간에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일을 봐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윤 변호사에게 받은 앵크린 심성원의 명함. 앵크린을 찾아온 기준이 심성원을 찾습니다. 덤벼드는 조직원들을 가볍게 눕히고 앉아있는 기준의 눈치를 살피며 무릎 꿇는 심성원. 여기서 심성원이 가장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없이 천박하고 중간중간 웃기기도 합니다. 연기자의 사생활을 떠나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심성원. 나중에 어울리지 않게 기준을 구해준 빌미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심성원을 통해 듣게 되는 구준모의 이름. 준석이가 심성원을 찾아 기준이 형 어디까지 아냐고 묻습니다. 구준모에 대해 다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주은과 구봉산이 만나 규칙을 떠올리며 구준모가 심성원에게 기석을 의뢰한 사실을 말합니다. 준모가 다치면 규칙도 없다고 말하는 구봉산. 기준이 두 사람의 술자리에 찾아오고 기석이의 죽음에 두 회장이 무관한지 묻습니다. 규칙대로 해달라는 기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만 보라고 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구봉산은 테크로 호텔을 주은에게 넘기고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구준모의 뺨을 때리며 남기석의 일을 묻는 구봉산. 밑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한 일로 죽였다고 합니다. 못나도 내 새끼라고 혜준이에게 죽기 싫으면 숨도 허락받고 쉬라고 합니다. 병호가 운영하는 BH 베이스볼 아카데미를 찾아온 기준. 예전에 쓰던 배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발목 교정기부터 건네주는 병호. 장면은 이주은의 집으로 바뀌고 아버지를 도청하고 있는 이금손. 구준모로 인해 남기준이 돌아왔으니 판을 주도할 수 있는 건 주은이라는 차영도와 이주은의 통화 내용을 도청합니다. 천혜범이 회장 이주은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성철. 구준모를 그냥 두는 걸 따르라고 하며 따기를 때리며 천혜범의 위치를 각인시킵니다. 성철을 막아서는 이금손. 깡패처럼 때려서야 쓰냐고 보기 좀 그렇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과 나중에 드러나는 조직에 대한 욕심도 있어 어찌 보면 가장 선한 얼굴을 한 악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천혜범이 기준을 찾아 윗선 결정을 말하며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윤변에게 구준모를 찾도록 무덤방을 여는 천혜범. 기준에게 정보를 주어 기준은 디크로를 찾아갑니다. 남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준을 상대하는 것을 피하는 가운데 구봉산의 지시로 남기석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실장이 기준을 상대하는 사이 김춘석이 구준모를 데리고 피신합니다. 악기에 코드를 뽑으며 포스 있게 등장하는 장면에 비해 허무하게 기절하는 이 실장. 천혜범이 반대편에서 도망가는 구준모를 보고 차에서 내려 따라갑니다. 이쯤 되면 천혜범의 행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서 누군가는 막으려 들었을 텐데 중간중간 기준을 도우며 나중에 언론에 뿌리는 일을 하기까지 아무도 막지 않았던 것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도망가려는 심성원을 다시 찾아온 기준. 하루 줄 테니 구준모를 찾으라고 시킵니다. 한편 최성철은 봉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주은이 모든 걸 차지할 기회로 보인다는 이금손의 말을 떠올리며 도청장치를 찾아냅니다. 이후로 이금손만 믿고 돕기 시작하는 최성철. 아마도 기석의 죽음을 없던 일로 무마시키는 이 회장의 결정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김춘석은 양평에서 구준모에게 주은과 봉산이 오 회장 밑에 있을 때 부산파에 의해 다 져가던 싸움을 기준 한 명의 등장으로 판이 뒤집힌 시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 회장 아들이 심성원에게 구봉산과 이주은을 살인 청부한 건을 이야기하고 이때 사실 오 회장 아들을 죽인 건 기석이었습니다. 차영도가 기석에게 접근해 오 회장이 기준을 노리고 있다고 전하며 형을 위해 그의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동생 기석을 위해 자신이 죽인 것으로 덮어쓰고 이주은을 도와 오늘날의 봉산과 주은을 만들었던 기준. 이 과정에서 기준을 막아서던 양기장의 오른손을 자르고 이주은에게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을 이야기해주며 사고를 치면 무조건 대가를 치른다는 규칙이 세워져 공은 있으니 책임을 아킬레스건만 자른 것으로 대신해 그 규칙의 첫 번째 희생자가 기준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믿지 않는 구준모는 이를 더 크게 벌여 외국인 청부 살인업자를 다시 끌어들입니다. 춘석을 시켜 가족을 빌미로 기준을 배신하도록 만드는데 끝까지 기준이 믿고 자신의 마무리를 시켰던 웹툰의 춘석과는 다른 인물로 그려집니다. 구준모가 있는 곳을 알려주며 기준을 청부 살인업자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지만 리모델링이라는 안내문을 보고도 들어서는 기준. 외국인 청부 살해업자 둘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들의 전화기로 구준모에게 전화해 곧 가겠다고 합니다. 장면은 커피숍으로 바뀌고 차영도를 만나고 있는 구봉산. 준모가 죽으면 공전은 없다고, 주은과도 이야기 끝냈다고, 기준이 만만치 않으니 차영도에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시킵니다. 구봉산이 자리를 뜬 후 애새끼나 애비나 라고 대사하는 걸로 봐선 차영도의 그림엔 구봉산과 구준모는 이미 없는 듯합니다. 남기준을 내 손으로 죽이겠다며 프로들을 불러 경호원들을 눕히고 양평을 빠져나오는 구준모. 해광의료원에서 상처를 치료받는 기준. 그 사이 병호의 가게를 찾은 구준모는 너 죽일 사람 많다며 그만 가라는 병호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춘석이 병호를 죽인 구준모를 보고 이성이 나간 춘석이에게까지 방망이를 휘두른 구준모. 병호에게 전화 건 기준의 전화를 대신 받아 알려준 주소로 오라고 합니다. 심성원에게 전화를 걸어 병호와 춘석을 맡기는 기준. 구봉산은 담당 형사 한석윤을 붙잡아 기석의 죽음에 대해 조사합니다. 이금손이 지시한 증거를 갖고 있던 한석윤. 구준모는 경호업체와 싸움꾼들을 불러 돈가방을 던지며 잡아오는 사람이 가방을 가지는 거라며 기준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죽이는 건 자신이 하겠다고 합니다. 방망이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기준. 공간이 좁고 길어 기준이 소수를 먼저 상대하기에 적합한 형태라서 앞으로 나서는 놈들을 하나씩 눕히고 있는 기준. 가장 힘센 상대를 잔인하게 처리하는 기준을 보자 나머지 놈들은 모두 도망갑니다. 카메라로 보고 있던 구준모는 그냥 죽이라고 하지만 프로는 웃으며 쫄았냐고 자신이 죽일 수 있다며 대가를 2배로 높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구준모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기준. 처음엔 프로에게 맞고만 있다가 눈을 찌르고 더 이상 못 일어나도록 공격합니다. 뒷머리가 장식용 돌덩이에 부딪혀 쓰러진 프로. 돌아서서 구준모에게 향합니다. 구준모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후로도 총이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공통적으로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모두 말이 많고 그러다가 상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한편 구준모가 이런다고 뭐 달라지냐며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에 방망이를 휘둘러 구준모를 죽입니다. 구준모의 전화기로 구봉산에게 전화하는 기준. 구준모는 규칙대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보기로 한 기석을 떠올리는데 일본 청부 살해업자 하네야마를 시켜 기준의 차를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는 이금손. 기준을 구한 천혜범은 태광의료원으로 향합니다. 이 모든 걸 보고받은 이주은. 구봉산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옵니다. 한 반장이 돈을 받은 계좌를 추적해 주식회사 주은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된 구봉산이 증거를 건넵니다. 이주은이 기석을 없애고 금손이에게 모두 물려주려 했다는 시나리오를 말하지만 정말 몰랐던 이주은. 주은과 봉산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봉산의 전쟁을 논의하는 자리에 들이닥쳐 임원진을 모두 체포하는 검찰. 그 와중에 구봉산은 몸을 피합니다. 이금손이 영장을 너무 일찍 청구해서 구봉산을 놓친 것을 탓하는 선배 검사장. 이번 일로 옷 벗을 거라고 하자 주은의 영장 발부를 보여주는 이금손. 봉산 다음 타겟으로 주은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손발을 묶고 자신의 왕자를 만들려는 이금손. 한편 차영도를 찾아온 이주은이 기석의 죽음의 배우로 생각하고 찾아와 왜 그랬냐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할 사람은 검찰에 한 명 더 있다며 이금손이 한 일이라고 넌지시 전합니다. 한편 깨어난 기준은 천혜범을 찾아가 기석의 유품과 차키를 전해봤습니다. 심성원의 사무실을 향한 기준. 배달 음식을 먹으며 기준의 뒷담화를 하던 심성원은 기준이 들어오자 그대로 얼음이 되고 기척이라도 좀 하고 다니라고 합니다. 기준은 심성원에게 날 죽이라고 지시한 사람을 찾으라고 시킵니다. 춘석이와 병호를 물어보는 기준과 함께 납골당을 찾은 심성원이 요거람에 넣어 장례를 치러줬다며
나처럼 적당히 비비면서 살지 뭐 그렇게 멋있게 살려고 하다가 일찍 죽었냐며 안타까워합니다. 이금손에게 차용도를 만난 적 있는지 묻는 이주은. 영문을 모르는 척하며 아버지 계시는 한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는 이금손의 말에 흐뭇하게 돌아섭니다. 그동안 수동적이었던 이주은은 고봉산을 먼저 쳐서 죽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용도와 손을 잡고 봉산의 정보를 흘렸던 홍의사만 살아남고 봉산은 무너집니다. 11년 전 기준에게 오른팔을 잃었던 양기장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차용도. 이주은은 기준을 만나 차용도라는 인물이 있다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 회장의 뒤를 봐주던 차용도가 욕심을 더 내기 시작해 주은과 봉산의 약점을 쥐고 판을 제어해왔다고 합니다. 차용도가 기석에게 접근해 오 회장이 기준을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한 녹음 파일을 기준에게 들려주며 주은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이주은의 부탁을 거절하고 차용도를 찾으러 일어섭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최성철. 이주은이 차용도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하는 자리에 기준이 나타납니다. 차용도의 목을 조르는데 양계장이 의술을 하고 나타나 기준을 저지합니다. 주차장에서 격투가 벌어지려는 찰나 다른 사람들의 인기척으로 싸움은 헛날을 기약하게 됩니다. 얼마 전 차용도는 이금손을 만나 봉산이 마무리됐다며 기다려달라는 이금손에게 아버지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며 늦춰지면 기회를 잃는다고 서울 하늘을 내려다보며 광장의 새 주인이 되라고 이금손이 아버지 이주은을 배신하도록 부추깁니다. 심성원에게 차용도를 찾으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 기준. 한편 차용도는 이주은에게 전화해 조만간 만날 것을 예고하며 메시지를 남깁니다. 주은 이사회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겠다는 이금손.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는데 계속 밀어내서 차용도와 손을 잡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금손을 따르는 최성철. 하루아침에 이주은은 아들의 쿠데타를 바라보게만 됐습니다. 심성원은 차용도를 찾아내 기준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찾아간 곳에서 기준을 기다리고 있던 양계장을 기준이 죽지 않을 정도로 쓰러뜨리지만 죽어야 끝난다며 스스로 칼을 더 깊이 자신의 몸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차용도에게 전화를 대신 걸어주며 만나보라고 하는 양계장. 그것이 양계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사회장에 들어선 이금손이 이사들에게 인사하지만 이금손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무력으로 납득하도록 만듭니다. 이주은과 달리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손에 더러운 거 묻힐 수 있다는 이금손. 거드러운 검사의 명예를 갖고 싶으면서도 갖고 싶은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주은에겐 차용도가 찾아오고 권총을 들었던 이주은이 갑자기 기침을 해 차용도에게 거꾸로 죽임을 당합니다. 총만 들면 죽는 인물들. 이 모든 걸 도청하고 있던 이금손은 차용도를 향해 영장을 발부합니다. 서울시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중앙지검. 차용도를 찾아 이주은의 집까지 쫓아온 기준은 이미 죽어있는 이주은을 발견하는 찰나 경찰이 들이닥쳐 체포하도록 꾸며놓은 차용도. 이금손과 손잡은 것을 기준에게 말해주며 남기준을 광수대에서 담당하도록 일을 꾸며 광수대로 옮기는 차량이 가는 길에 없애려는 시도를 합니다. 손이 묶인 기준에게 총을 겨눈 경찰. 또 말을 하다가 차에 치입니다. 차용도가 심성원에게 전화해 기준을 청소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옛날이 떠올라 기준을 도왔던 것입니다. 대포폰과 이주은이 쓰던 파이브까지 챙겨주며 불똥이 튈까 해외로 나가겠다는 심성원. 한편 차용도는 카네야마, 김길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금손이 먼저 만나고 있습니다. 인터폴에 쫓기다가 차용도가 신분 세탁해줘서 이용당하고 있었지 않냐며 한국에서 김길록 이름으로 살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금손. 대가로 기준과 차용도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심성원은 기준에게 차용도의 동선을 알려주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주요 인물들의 녹취록이 담긴 USB를 옮기는 차용도. 8개월 전 본청 감사팀에서 차용도의 내사용장이 발부됐었습니다. 이를 막아줄 테니 주은과 봉산을 합치고 그 자리에 앉도록 도와달라는 거래를 했던 이금손. 그가 구준모를 이용해서 남기석을 없애고 주은과 봉산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시나리오를 구상했었습니다. 남기준이 움직일 거라고 말했던 차용도에게 뚜박뚜박 자신은 주은과 봉산 둘 다를 원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차용도는 이것을 녹음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심성원은 배를 타려고 하는데 괴한 둘이 습격하고 항상 데리고 다니던 양식이가 최성철의 지시를 받고 심성원을 찌릅니다. 심성원의 정리를 지시했던 이금손. 차용도를 찾아온 기준은 김길록을 먼저 죽이고 차용도를 찾아옵니다. 권총을 들고 있지만 또 말하다가 기준에게 죽임을 당하는 차용도. 손가락이 잘리거나 아킬레스건이 잘리고 목을 칼로 찌르는 등 잔인함은 웹툰 그 이상입니다. 이주은의 장례식장에 찾아와 사진에 큰절을 하는 기준. 이금손이 주은의 자리를 왜 거절했냐고 묻자 겨우 그것 때문이었냐고
이제 너 하나 남았으니 발인까지 죽지 말고 잘 모시라고 합니다. 관 위에 주은이 아끼던 파이프 담배를 놓고 가는 기준. 이석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가 곧 보자고 말합니다. 기준은 천혜범을 만나 이금손에 녹음 USB를 넘기며 다시 연락할 테니 가지고만 있으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살아서 마무리를 해야 하니 여기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천혜범은 이금손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듣고 윤변을 찾아 언론에 녹음 내용을 유포시킵니다. 주은과 봉산의 합병을 눈감아달라며 선배 검사에게 더 오래 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래를 하는 이금손. 최성철과 홍현식은 주은과 봉산의 합병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JW 호텔에서 열리는 이금손의 취임식. 중앙지검의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은의 새 대표이사가 되어 음지와 양지의 경기를 허물어지는 광장을 만들겠다고 선포합니다. 총장에게 전달되는 방송 내용. 모두 자리를 뜨고 이금손은 자신의 녹취록이 언론을 타는 걸 알게 됩니다. 즉시 보직 해임되는 이금손에게 비아냥대는 선배검사. 끝까지 양식을 먹고 있는 이금손이 여유로운 척하지만 돌아서는 선배검사의 머리를 양동이로 내리쳐 죽입니다. 자리에 집착하는 이금손에게 우리 식구 모두 너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일 망치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고 말하는 성철이 이금손을 피신시킵니다. 호텔로 들어서는 기준. 막아서는 조직원들을 성철이 뒤로 몰립니다. 따로 데려가서 기준과 싸우다가 쓰러지는 성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라며 난 괜찮으니 기준에게 가서 내 일을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곧 보자며 돌아서는 기준. 지친 기준은 이금손의 사무실로 와서 의자에 털썩 앉으며 그 자리에 앉은 소감을 묻습니다. 이금손이 생각보다 허무하다고, 자신은 싸우는 것 자체를 좋아했다며 이겼을 때 자신을 우러러보는 듯한 눈빛들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눈빛을 받는 아버지가 부러웠다고 하는 이금손에게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그게 모두 짐이라고 알려주는 기준.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짐을 지우는 게 싫으셨을 거라고 합니다. 뼈아놓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이금손의 질문에 나 때문에 시작됐으니까 죽어야 끝난다고 칼을 빼들고 일어납니다. 총을 들고 있던 이금손이 기준의 가슴을 쏩니다. 칼을 놓친 기준이 다시 칼을 집어들고 다가오자 그래도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며 총구를 자신의 목에 겨누어 자살을 하려 합니다. 총을 든 이금손의 손목을 자르며 그렇게 죽을 자격이 없다며 서서히 목에 칼을 넣어 고통을 준 기준. 마지막 장면은 기준의 캠핑장으로 바뀌고 이석이 마지막으로 온 날 나도 여기로 와서 형이랑 같이 일이나 할까 했던 말에 그래 다 그만두고 와서 나랑 같이 캠핑장이나 하자고 말하지 못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모닥불과 함께 꺼져갑니다. 날이 새고 눈발이 흩날려도 그 자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는 기준. 이번 리뷰는 광장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창의성이 가미된 스토리라는 구분을 짓기 위해 더 스퀘어라는 제목으로 리뷰를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팩프를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이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